안녕하세요. 이시우TV의 이시우입니다. 해당 분석은 초안 분석이며 최종 분석과 픽은 하단 댓글에 있는 링크로 문의 주시면 방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입장은 무료로 진행되며 절대 금전적인 요구를 일체하지 않습니다. 이번 분석은 승부식 122회차 해외야구 2경기 분석 진행해보겠습니다. 최근 요코하마 마리노스는 4-2-3-1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지공 플레이를 펼치며 경기 주도권을 잡으려는 전략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안, 로페스, 엘베르의 공격 삼각편대가 중심이 되어 상대 수비진을 흔드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직전 경기였던 가시와 레이솔전에서는 주전 선수들이 로테이션으로 인해 대부분 결장하면서 1-0 패배를 기록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주축 선수들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한층 더 강력한 경기력을 선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공격진의 핵심인 로페스와 얀이 다시 출전하면서 보다 날카로운 공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에두아르도와 하타나카가 빠른 발을 이용해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며 안정적인 수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후방에서 중요한 기둥 역할을 하며 상대 공격을 제어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중원에서는 와타나베와 야마네가 수비적으로 탄탄한 역할을 해주면서 공격과 수비의 연결고리를 맡고 있습니다. 이들의 수비 기여도가 높아지면서 팀 전체의 균형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나고야 그랜퍼스는 최근 3-4-2-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모리시마와 야마기시를 중심으로 한 빠른 속공 전술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커의 부상 복귀 이후 팀 전체의 공격 호흡이 아직 완벽히 맞지 않아 득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윤커는 팀의 중요한 공격 자원이지만 부상으로 인한 경기 감각 저하가 있는 상황에서 팀의 공격력이 온전히 발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후쿠오카와의 경기에서도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서 1-0 패배를 당하는 등 공격에서 다소 답답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수비 면에서는 미쿠니, 하창래, 카와주라로 이루어진 백스리 라인이 나름대로 견고한 조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조직적인 수비가 상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데 있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지만 팀의 전반적인 득점력 부재로 인해 수비만으로는 승리를 가져가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득점력이 받쳐주지 않는 한 수비만으로는 경기에서 승리하기 어렵다는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홈에서 경기를 주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격적인 지공을 통해 나고야의 견고한 수비 라인을 흔들면서 경기를 풀어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요코하마는 홈에서 안정적인 경기력을 자랑하는 만큼 경기 흐름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끌어갈 것입니다. 반면 나고야는 견고한 수비를 바탕으로 대응하겠지만 공격에서의 부진이 계속되는 한 요코하마를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경기는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경기 내내 우세한 흐름을 가져가면서도 신중한 운영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량 득점보다는 양팀 모두 수비에 중점을 둔 경기 양상이 예상되며 나고야의 공격력이 떨어지는 만큼 요코하마 마리노스가 점유율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승리를 거둘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요코하마 마리노스의 승리와 함께 저득점, 즉 언더 경기가 유력한 결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다른 축구 분석과 야구 분석 및 종합픽이 궁금하시다면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주세요. 니가타는 최근 경기에서 부진을 겪고 있으며 특히 수비 조직의 불안정함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최근 5경기에서 단 한 차례의 승리를 거두는데 그쳤고 가장 최근에 치른 가시마전에서는 0-4로 대패하며 수비 문제를 노출했습니다. 니가타는 주로 측면 돌파와 크로스를 이용한 속공을 선호하지만 코미와 타카기를 중심으로 한 측면 공격이 지나치게 의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즈키와 나가쿠라를 활용한 공격 루트가 상대적으로 단순해 상대 수비에게 쉽게 예측되며 공격의 다양성이 부족한 모습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득점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상대 수비를 효과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더 전략적인 움직임과 창의적인 공격 전개가 필요해 보입니다. 현재의 공격 패턴으로는 대량 득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수비에서도 니가타는 고민이 깊습니다. 덴과 피츠제럴드가 센터백으로 나서며 나름대로 안정적인 수비 라인을 구성하고 있지만 상대가 강하게 압박해 들어올 때는 조직적인 수비가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압박이 강한 팀들을 상대로는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 수비 전환 과정에서의 취약점이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반면 가와사키 프론탈레는 4-4-2 포메이션을 통해 공격과 수비에서 균형 잡힌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최근 마치다와의 경기에서 4-1 대승을 거두며 공격적인 면에서 상당한 위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와지카자와 마르치뉴가 측면에서 빠른 돌파로 상대 수비를 흔들며 득점 기회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전방에서는 에리손과 야마다가 투톱으로 호흡을 맞추며 공격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 두 선수는 속도와 위치 선정에 뛰어나 상대 수비진의 빈틈을 빠르게 파고들며 상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가와사키는 경기 내내 꾸준히 공격 기회를 만들어내며 상대 골문을 압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비 면에서도 가와사키는 조직적인 면모를 자랑합니다.
중원의 카와라와 야마모토는 적극적으로 수비에 가담하여 두 줄 수비를 형성하며 상대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헌신적인 수비 가담은 가와사키의 수비 안정성을 높여주고 있으며 니가타의 단조로운 공격 전개는 이 체계적인 수비에 막힐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니가타가 주로 활용하는 측면 속공은 가와사키의 탄탄한 수비 조직을 넘어서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가와사키 프론탈레가 전반적으로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큽니다. 공격과 수비 모두에서 니가타에 비해 우위에 있는 가와사키는 경기 내내 주도권을 쥐고 플레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니가타는 공격의 다양성 부족과 수비 불안정으로 인해 가와사키의 압박을 견디기 어려울 것이며 가와사키는 이런 약점을 충분히 공략해 득점 기회를 만들어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가와사키 역시 경기 운영에서 신중한 접근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의 역습을 차단하면서도 체계적으로 경기를 풀어가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할 가능성이 크며 대량 득점보다는 점수를 제한하는 안정적인 전략을 선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정확한 배당 변동에 따른 실시간 추적과 최종 예측은 배팅 마감 직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 부분을 참고하는 배팅이 아닌 더 근시적인 결과는 배당률 흐름의 변화 및 경기 시작 전 결장자 정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함께 배팅으로 더 효율적인 승률을 만들고자 만들어낸 채널입니다. 모든 경기를 영상에 담아내기엔 한계가 있습니다. 이 외 다른 경기들의 정보와 결과 예측 및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분석방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최선을 다해 보이겠습니다.